네, 반갑습니다. 김익환입니다. 저는 현재 정확하게는 명예교수예요. 지금 때려치고 제가 이제 명지대학에서 25년 있었는데 그쪽을 향해서는 그 다음 말은 생명. 제가 이제 기록학자니까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이 전문가들은 그냥 동물적으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 정말 살아 숨쉬는 기록들이 있을 텐데 국가가 걔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지는 않을 거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5월 8일 어버이날에 우리 명지대학 팀을 짜서 이제 진도체육관 내려가서 기록 수집하고 11월 11일이 이제 수색을 중단한대요. 그래서 저는 한 달은 거기에서 완전히 기식을 했고 그 다음에는 주말에 주로 내려가고 전국의 기록학자들이 그 예약을 쭉 해가지고 하루에 3명 이상씩 그 진도 현장을 지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유가족들하고 엄청 친해졌을 거 아니에요. 저하고 저보다 한 10년에서 좀 젊은 친구들은 한 15년 정도 밑에 막내 동생 같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때는 뭐 저 정치는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때는 하여튼 나라가 무지하게 잘못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구술 기록을 남기는 게 되게 내가 이제 기록학자로서 마지막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100명을 2시간씩 3번 구술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니까 책을 한 권씩 만들어주는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한울 출판사에서 그날을 말하다라는 책 시리즈가 100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끝낸 게 2020년이야. 작업은 끝내야 되니까 그 구술 체록하는 작업을 거의 미친 듯이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대중교육을 해야 되니까 대중교육을 하고 싶은 마음이 섰으면 어떻게 한다고? 용감하게 바로 해야지 일 것 같죠? 그럼 망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정말 유자도 모르던, 저는 유튜브를 많이 보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세월호 참사의 연장선에 제 일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시간도 없었고 하루에 막 제가 그거 교열 보고 하는데 많이 할 때는 17시간씩 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지금도 기억나. 그 교열을 보다가 이게 교열 내일 아침까지 하겠다 이러다가 그래도 이 생생한 얘기는 전해야지. 이게 이제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소중하잖아. 말을 잘할까 못할까? 무지하게 못해. 그러니까 그대로 전제를 하면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이 소중하니까 그걸 한자도 고치지 않고 전부 꺽쇠로 말을 잇기도 하고 설명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이 통하도록 만든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교육자들이 할 수 없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하고 서울대 인류학과의 이현정 교수라고 하여튼 구술 한국 최고 하고 강재성이라고 하면 이 세 사람이 마지막까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17시간 한여름에 그걸 보고 있잖아요. 내가 실화인데 갑자기 구토가 나서 정말 전날 먹은 것까지 다 개울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그 작업을 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아이씨 이거 빨리 끝내고 내가 깨달은 걸 실천해야지.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교육을 하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데 기록학계를 제외하고는 나를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해서 이거 확인. 김 교수의 3가지 구독자 여러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오 그래도 여기는 좀 많네. 아닌 분들은 핸드폰을 꺼내시면 돼. 지금. 지금 꺼내. 지금. 안 꺼내네. 그래서 그렇게 유튜브를 켜시고 이렇게 김 교수만 쳐도 제가 바로 나옵니다. 김 교수의 3가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그래서 여태까지 얘기한 거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성장해 봅시다 하는 내용으로 계속 유튜브를 한 거예요. 지금 39만 8천 몇 명 정도 됐더라고. 박수 안 쳐.
잘했잖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오늘 PD 두 분들 와 계시지만 우리 주식회사 가능성들이라는 곳에 지금은 제가 교수가 아니라 뭐라고? 대표이사. 그래서 앞으로는 저를 대표님 이렇게 불러주세요. 아이캔 대학이라는 대학을 만들어서 그게 벌써 3년이 넘었죠. 여기 아마 아이캔 대학 출신들이 몇 분 눈에 띄네요. 그리고 끊임없이 한국에서 거짓말하는 이제 정확한 영어로는 지배 엘리트라 그래요. 이게 속 시원히 제가 비판도 날리고 그 다음에 당신들의 기만적인 윤리를 넘어서는 신뢰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캔 대학 졸업생 중에 현재 저서를 쓰신 분이 32명이에요. 아니 그냥 아줌마야. 그냥 직장인이라니까? 얼마나 통쾌하겠어. 저는 한국 사회에 이런 문화들이 쌓여가면서 사회는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오늘 제가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쌓여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쭉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젯밤에 여러분들 그 싱어게인 매주 화요일 날 합니다. 저는 뭐 무조건 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오늘 이 PPT 자료 만드느라고 싱어게인이 끝난 다음에 만들었거든. 그래서 결국 새벽 3시. 근데 나는 그 싱어게인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자신의 내면의 감정을 자유로 표출하는. 그리고 그들이 그걸 이제 안젤라 더커스의 그릿 보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술 단계를 넘어서서 목소리와 자기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는 것에 자유인들이거든. 그래서 그걸 보는 것 자체가 저한테 전율이 와. 노래를 엄청 잘하면 전율이 더 커. 어떨 때는 막 엉엉 울어. 근데 그런 걸 안 보면 어쩌. 일요일 날 정말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건 숨 쉬는 거야. 그리고 일요일 날 숨만 계속 쉬어. 그리고 영화를 한번 때려. 최악은 싱어게인을 보면서 숨만 쉬면서 영화 한 개 때리면서 난 안 돼. 넌 왜 이러고 있니? 이러고 쉬고 있는 자기를 엄청 욕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쉴 때 불안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중병이네. 그래도 얼마 없어서 다행이다. 쉴 때 칭찬하고 행복해 하세요. 자, 오늘 제 강연을 듣고 그 결론에만 도달해도 난 그것으로 여러분들은 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저도 성공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유는 너무 심플해. 학교가 나쁜 놈이야. 저도 교육계에 있던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이야.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거시기 뭐 송이구라는 작가가 그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 이건 소설도 아니야.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이런 유치한, 근데 내용이 미쳐. 보신 분 있어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 책을 홍보하는 이 강연에서 남의 책만 계속, 김영사 죄송합니다. 거기 보면 S대학을 나와서 S그룹에 그냥 가정을 하는 거지. 관리부장을 뭐 하고 있는 뭐 이런 세팅이 나와요. 모범생이죠. 훌륭하십니다. 한국의 최고지. 그분은 근데 특징이 있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걸 왜 요새 뭐 물어봤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분이 분당에 사시거든요. 그럼 나는 분당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 아니야. 나는 천당 밑에 분당에 살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자랑하고 내가 모범생임을 내세우려고 그러고 회사에서 일은 안 하고 계속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만 보고, 그래서 안전한 길을 선택하고 관리부장까지 승진하고.
근데 이제 이 소설을 쓴 사람 송이구, 지금 왜 서울 자가 대기업 부장 김부장, 이것도 송이구가 쓴 거예요. 이런 모든 걸 송이구가 직장인일 때 썼어요. 여러분들하고 똑같을 때 썼어요.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분도 저처럼 때려치고 자유의 몸이 돼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그 모범생과 대비되는 그러니까 요건 이제 영철인데 광수가 나와. 그 주인공이 두 명이거든요. 하나는 영철이고 광수. 광수는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골동품집 아들이야. 그래서 계속 뭐 이렇게 찌글찌글 만들고 이런 것만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하여튼 그러다가 이제 만들기가 너무 재밌고 집 짓는 게 너무 재밌겠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서는 이렇게 혼자 이렇게 집을 그려보고 모눈종이를 발견하고서는 막 미쳐버리겠네. 모눈종이에다 그리니까 이렇게 집이 잘 그려지네. 그러다가 할 수 없이 건축대학에. 근데 공부를 못하니까 우리가 들어도 알 수 없는 어디에 있는 대학인지 알 수 없는 대학에 가서 건축학을 하는데 교수님이 어떻게 보이겠어? 신이지, 신. 제도를 가르쳐 주지. CAD로 막 컴퓨터로 이제는 집을 짓네. 우리 교수님 찌질이지, 대표적. 영철이는 대표적인 모범생. 그 S그룹에 나무책을 너무 길게 얘기하네. S그룹에 그게 이 근처, 여기서 절로 가면 있어요. 옛날 본관을 전면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발주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킥오프 미팅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영철이가 이제 앉아가지고, 관리부장이니까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웬 작업복을 입은 얼굴이 거무무리한 웬 현장 소장 같은 놈이 킥오프 미팅에 가운데 앉아 있는 거예요. 저건 뭐야? 알고 봤더니 대표님이야. 알고 봤더니 광수야, 걔가. 영철이는 그 광수를 만나기로 해요. 얘가 이제 너무 잘 사니까. 한국에서 제일 높은 주상복합, 어디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거기 살거든요. 얘가 힘을 써서 벤츠를 빼. 그래서 벤츠를 처음 사가지고 광수랑 만나기로 하는데, 이게 제가 좀 각색을 한 겁니다. 근데 이거 드라마로 꼭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김 부장보다 더 재밌어. 이제 광수가 볼 줄 알고 영철이가 벤츠를 산 거를, 내가 이제 차에서 내리면 광수가 봐줘야 될 거 아니야. 자꾸 안 봐. 그러면 또 타. 저기다 또 이래서 이 자식 안 보네. 또 타. 얼마나 찌질해. 한국 사회에서 모범생이 찌질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모범생이 잘하고 자주적이면 너무 좋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엄마 인생을 사니까.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중심 없이 쫓아가니. 그 문화에서 자란 우리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유명한 재벌 기업에 취직을 해서 천당 밑에 분당에 살아야, 그래야 마음이 안심이 되는겨.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지?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잖여. 그러니까 화요일 밤 10시 반부터 12시 한 반까지 싱어게인을 보면 자책을 하는 거야. 이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너는 그 시간에 공부를 안 하고 싱어게인을 봤기 때문에 S대학을 가지 못하고 어디를 간 거야. 이걸 평생 들고 가. 그게 유일한 길인 줄 알거든. 우리가 어릴 적에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무의식이 우리를 지금도 지배합니다. 제가 교육자로서의 활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놈의 허상의 질서가 무의식으로 작동해서 가끔씩 나를 찔러. 내 친구 박년 66세 아니요. 지금도 대학 얘기를 한다니까. 한국 사회는 반성해야 됩니다. 그 점에서.
한국 사회 그러면 지금 정원으로 하면 3% 좀 넘거든요. 서울대학 출신. 3% 좀 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불행으로 몰아낸 그런 바쁜 사회. 그래서 그건 우리 스스로가 넘어가야 돼. 광수를 배우면서. 그게 작동하면요. 여러분들 쉼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의미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쉬지 않고 공부해야 되니까. 그 무의식을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또 쉬면서 자기를 자책하는 엉뚱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것도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쉼이 나에게 어떤 건지를 몰라. 이게 무지의 소치야. 쉼이 뭔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들 피부가 볼때기, 손등, 뭐 발목 다 마찬가지인데 피부가 얼마나 예민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지 혹시 아세요? 쉼을 몰라서 모른다니까. 제가 뭐 하여튼 저는 혼자 여행을 엄청 다녀요. 이제 혼자 여행 가서 심심하게 혼자 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바람이 솔솔 불 때 혼자 앉아 있을 때가 있잖아.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럼 이 바람이 볼때기를 살짝 때리고 지나가는 그 감각이 나에게 전해주는 좀 똥폼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언어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정상을 향해서 막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여행을 혼자 가서 시간이 엄청 많은데도 그걸 느끼는 걸 스스로 거부해. 쉼을 모르는 거예요. 자, 피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느껴졌다. 그게 나예요. 광수처럼 자기의 인생을 살려고 할 때 과제 중에 하나가 나를 아는 겁니다. 나를 아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얘기한 쉼이에요. 쉼의 순간에 몸이 나에게 전해오는 것들에 귀 기울일 줄 알 때 그때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발견하는 거구나 하는 출구가 열려.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교수님 그러면은 바람의 느낌을 손등으로 느끼면 내가 나를 아는 거예요? 거기에서 출발하라는 거지. 더 나아가면 내면을 보게 되겠지. 쭉 생략하고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릴 적부터 여태까지 내가 한국 사회 윤리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등등 엄마한테 밉보이면 안 되지 밉보이는 건 아니지 엄마한테 잘 보여야지 등등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억눌러 왔던 그걸 욕동이라고 자신의 욕망의 움직임이지. 궁극적으로는 그걸 발견하는 그러면 그런 욕망을 가진 나 그리고 여태까지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능력 같은 거죠. 영어로는 capacity에 해당합니다. 예. 그리고 나의 몸이 나에게 매 순간 전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이게 합쳐져서 자신의 인생이라는 걸 꾸려가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쉼이 어디에 있다고? 아니 나를 발견하는 출구라니까. 첫 출발 지점이라니까. 우리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너무 부러운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공간이 일단 너무 예뻐. 그다음에 저기 PB 이렇게 이쪽은 안 보이겠죠? 여기서 보일 거야. 저 나무 저 나 가면서 좀 가져가고 싶어. 그러니까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지. 아까 커피 설명을 되게 잘 해주셨는데 내가 일요일날 왜 이렇게 넋놓고 쉬고 있지? 이런 거로 자기를 욕하시지 말고 제가 오늘 이거 너무 아부하나? 폴바셋에 커피를 사주기는 김영사에서 사줬어요. 그걸 마시면서 받은 느낌이 그러니까 산미도 약하지도 강하지도 않는 그 애매한 산미. 그 다음에 저는 진한 커피를 주로 먹거든요. 그런데 전혀 커피가 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향이 이렇게 입가에서 느껴지는 향, 이렇게 들어오면서 코로 느껴지는 향이 꽤 수준 있는 커피라는 걸 난 금방 느꼈거든.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셨어요? 이 정도면 제가 폴바셋에 할 역할은 다 한 거죠?
진짜야. 아, 내가 그런 거를 제대로 못 느끼는구나. 아까 이렇게 마시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저하고 똑같을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들의 느낌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런 느낌을 내가 받으면서 커피 맛과 내가 대화하는 순간을 스스로 만들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게 자기가 있는 사람이야. 매사가 똑같아. 저는 아까 얘기로 돌아갑니다. 세월호 참사 때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이게 나구나 하는 걸 너무 선명하게 느낀 거예요. 아니, 누가 대학 교수가 더 하려고 그러지 3년 반 미리 때려칩니까? 때려치고 고난의 길이지. 나는 대학 교수는 학교를 잘 안 가도 되거든. 저처럼 원로 교수가 되면 학교 잘 안 가요. 지금 매일 출근해야 되잖아. 또 월급납일 때면 대표이사님이니까 아우씨 이번 달 매출이 왜 이 XX지? 뭐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는 걸 내가 하고 있잖아. 왜? 이게 나의 꿈의 길이니까. 지금이 제가 교수 생활할 때보다 역동성의 면에서는 최소한 10배는 돼요. 우리 엄마가 반대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 학자가 무슨 돈벌이를 하니? 살아계세요. 97세. 치매 노인. 지금도 정신이 들면 너 지금도 사업하니? 저희 집이 쭉 공부하는 집안이라서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나세요. 나는 너무 기쁜데. 이게 뭐라고? 자유. 저는요 이걸 넘기는 걸 포기를 하셨네. 포기하셔도 됩니다. 저는 우리 애도 그렇게 키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건 나의 선택이 아니지. 그의 문제지. 그런데 큰아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쯤 되니까 애가 정말 가을 하늘처럼 맑은 애였어. 어릴 때 이렇게 유모차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햇빛 보여준다고 이렇게 유모차에 데리고 가면 그 해맑은 웃음이 내가 지금도 그 모습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애거든. 성실한 애. 5학년 2학기가 됐는데 애가 어두워지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무려 서초구 서초동에 살았거든. 느낌이 와요? 서원초등학교라는 걸 다녔는데 내가 지금도 그 학원을 잊어버리지 않아. 아직 안 망하고 하고 있더만. 현재 어학원. 거기에서 애한테 일주일에 300개씩 단어를 외우게 합니다. 그걸 못 외우면 보통 한 2시 정도면 집으로 와야 되거든. 애가 5시가 됐는데 집에 못 오고 있어. 우리 애가 그걸 다 외웠을 리가 없지. 외워서 쓸 때까지 애를 학원에 붙잡아 놓는 그런 학원이었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2학기짜리가 벌써 입시에 찌들어가지고 자기를 잃고 사는 거지. 그래서 나는 그거를 보고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뭐 하여튼 열심히 찾아서 여주로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고 이사를 갔어요. 그 우리 아이 같은 학부모 서원초등학교 학부모 9분 이분들이 나중에 다 우리 집으로 놀러를 와서 내가 알게 된 건데 이분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우리 없는 사이에 한 분이 걔 이름이 주영인데 주영이네가 여주로 이사를 간대. 우리 가기 전에 이구동성으로 여주가 아니라 호주겠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자 다시 아이를 때려잡아서 때려잡으면 안 되죠. 아이를 잘 설득해서 엄마가 옆에서 같이 공부를 해주면 얘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하겠지. 다 양태는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아이가 좋은 대학 가서 S그룹 가서 천당 밑에 분당.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놓지 않는 한 여러분들의 자녀는 자유롭게 클 수 없습니다. 자유롭게 크지 못하면 제일 잘 되면 영철이야.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내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자 일단 자유로워 보여? 안 자유로워 보여? 제가 늙어 보여요? 젊어 보여요? 더 크게 왜 제가 젊어 보일까요? 자유롭게 사니까.
지금 내 인생을 살아서 의미와 재미를 찾기 너무 바쁘거든. 그러니까 바쁘다는 게 미친 듯이 그걸 쫓아간다는 의미가 아니고 현재 내 삶에 충실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래서 충실한 나의 삶이 나에게 기쁨과 의미를 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서열사회의 길에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쉼을 통해서 커피 한 잔을 통해서 자신의 감각을 항상 이런 걸 responsibility라고 해요. 응답하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는 책임이라는 번역은 사실 썩 좋진 않아요. 어원적으로 보면 응답하는 거예요. 나의 감각에, 나의 내면의 소리. 아이고 근데 교수님 감각까지는 알겠는데 내면의 소리는 모르겠어요. 모르지. 본 적이 없는데. 다 잊어버렸거든. 제가 초등학교 동창회 그 친구들은 오래 만났는데 난 모르고 있다가 어떤 수진이라고 나를 경찰을 통해서 찾아가지고 너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와라 그래서 한참 전에 얘기해요. 그때 명지대학에 교수 되고 한 3년 있다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봤다? 그랬더니 내 초등학교 동창 중에 황재복이라고 황재복 웨딩 혹시 아시는 분들 있어요? 요새는 안 하나? 애가 무지하게 유명해졌더라고. 근데 그분은 어릴 때부터 키도 크고 내 6학년 2학기 때 전교 회장님이셨어. 공부도 잘하고 덩치도 크고. 내가 이제 초등학교 동창회 이렇게 나갔다? 그랬더니 나는 걔 원래 이름이 황재연인데 재복이라고 한 거는 웨딩 디자이너를 하느라고 이름을 바꾼 기요. 근데 어쨌든 걔가 내 머리를 실제로 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우리 이칸이가 교수가 됐어? 이렇게. 저는 어릴 때 전혀 존재감이 없는 상상이 안 가죠. 목소리 저렇게 큰 놈이. 저는 정말 조용하고 이거 아무도 안 믿어. 내 억울해. 정말 존재감이 없는 아이였어. 그러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가 이렇게 좋네. 느낌이 좋네. 그래가지고 그 다음 모임 갈 때는 이렇게 앨범도 들춰보고 그리고 또 나가서 처음에는 이제 애들 이름을 모르니까 미안하잖아. 그러다가 이름이 조금씩 지들끼리 얘기를 하니까 이름이 익숙해지고 또 앨범 들춰보고 또 제가 기록학자니까 초등학교 동창회 갔다 오면 메모해보고 요렇게 한 거야. 지금은 그 친구는 박현숙이라는 실명을 그냥 다 공개합니다. 현숙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내가 짝꿍에 여기 앉았으면 여기 앉아 있었어. 너무 뻔한 얘기야. 내가 펜인가 뭐 연필인가를 떨어뜨렸다. 그래서 나도 그걸 주스려고 머리를 숙이고 현숙이도 머리를 숙이다가 둘이 머리가 부딪힌 사건. 이게 생생하게 기억에 나더라니까.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의 저의 삶의 상당 부분을 엄청 선명하게 저는 영화 보듯이 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실까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뭐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자유로우세요? 이 질문이 맞다 있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할 수 있었던 건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가 메모하고 기록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완전히 몸에 붙어 있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메시아적 시간관이라고 그래요. 제 책에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말트 베냐민이라는 철학자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메시아는 이 영겁의 시간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김익환의 뭐 큰형님 이렇게 시간관이 그런겨.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저의 아침은 어디 있다고? 아유 순간이니까 현재에 딱 붙어 있겠지. 지난주 수요일 저녁 먹을 때는 어디 있다고? 거의 붙어 있어. 약간 떨어져 있지. 요런 시간 감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메시아적 시간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요. 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세 번째 차원이에요. 아까 욕동까지 얘기했죠.
난 누군데? 이걸 수행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살아온 내가 나야. 근데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지난주 수요일 날 뭘 먹었는지가 기억이 안 나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겠어 없겠어? 살아있는 느낌으로 기억해야 돼. 그러면 내가 어릴 때부터 여태까지 살아온 내 삶이 응축돼서 현재의 나로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나를 그대로 인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우리 키시미치로죠. 미움받을 용기. 이 뒷부분에 보면 4일자부터 이가 나오는데 5일자로 가면 거기 이제 명확하게 자기 수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선명하게 기억하는 자가 현재의 나를 그대로 수용하는 거. 그걸 자기 수용이라고 해요. 그냥 자기 수용이라는 단어만 듣고 어휘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무 기억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자기 수용을 하래. 전혀 뭘 수용하라는 건데? 이렇게 느낌이 들겠죠. 그런데 자기 역사를 몸에 붙이고 사는 사람은 그 현재의 상태, 다시 말해서 자기의 삶의 역사가 응축된 그리고 몸뚱이와 정신으로 존재하는 현재의 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자기 수용이라고 해요. 키시미치로 미움받을 용기. 남의 책을 너무 많이 얘기했다. 이 책 말고 거인의 노트 기타 등등 제가 쭉 쓴 책들이 있습니다. 걔들을 먼저 다 가능하면 사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키시미치로 좀 웃어 이런 얘기할 때. 자, 얘를 하는 방법을 제가 2가지만 소개를 드리고요. 얘는 특히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자유에 어떻게 이루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연도 많이 가고 출연도 좀 많이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리드 하시는 분이 거의 대부분 물어봐. 김 교수님은 기록학자니까 하루 종일 기록을 많이 하시겠네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 네! 저는 실제로 하루 종일 기록해요. 제가 한 일을 다 시간 쓰고 이렇게 간단하게 쓰고, 이거 이제 일상 한 줄 기록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 강연 많이 들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익숙하실 거예요. 그러면 걔를 쓰고 치우느냐? 아니야. 여러분들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좀 재수덩어리 있지. 시험 보기 전에 시험이 뭐가 중요해. 난 뭐 어제 실컷 놀았어. 뭐 이런 애들. 근데 시험 보면 시험 엄청 잘 보는 애들. 특징이 뭘까? 대학에서도 많이 봐요. 강의가 끝나면 애들이 그 강의가 듣고 싶었겠어. 강의가 끝나면 끝났다. 술 먹으러 가자. 뭐 이제 이러고 애들이 다 나가지. 근데 거기에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 일어서서 가만있어 봐. 오늘 저 교수가 말이지 앞에 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2가지를 근거를 넣어서 이 얘기를 한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앞으로 좀 더 유심히 봐야 될 포인트는 요거를 봐야겠네. 오케이. 술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는 애가 있어. 일단 무엇인가 행위를 하면 그거를 되뇌어 보는 거지. 무조건 공부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반응이 없어. 공부 무지하게 잘한다니까 그렇게 하면 딱 한 가지, 한 글자. 제 유튜브에도 이 부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되게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속도사회, 성장사회와 관련이 돼요. 다 바쁘니까 사실 그거 생각하는 거 많이 해봤자 20초 걸리거든. 근데 그 20초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행위한 것을 되뇌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 인생을 기억하고 있어? 저는 한 줄씩 많이 쓰면 한 40줄도 쓰고요. 아무리 못 써도 20줄은 쓴단 말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날 저녁 뭐 먹었는지는 반드시 쓰여 있지.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니까. 웃어도 돼. 걔를 쓰시고 점심 먹으러 갈 때 한번 되뇌어보고, 저녁 먹으러 갈 때 한번 되뇌어보고, 자기 전에 한번 되뇌어보세요.
하루에 몇 번? 3번. 자기의 지난 과거를 되뇌어 보는 거지. 1년에 몇 번? 1000번. 얘를 했는데 일주일 전에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 내가 뭘 먹었는지가 영화 보듯이 턱 떠오르지 않으면 카톡 보내세요. 제가 책임질게. 너무너무나 쉬운 행동인데 쉽지 않아요. 이 행위를 하는 걸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스트잇에 이렇게 써서 모니터에 붙여놓고 일상 한 줄 기록. 오늘 밤부터 하세요. 나 정말 이거는 강제하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되뇌이기가 연습이 된 사람이 이제 김익환의 철학 자유에 이르는 길, 얘를 읽었다? 한 30쪽 읽었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저런 얘기를 했군. 얘가 선명하게 기억에 날까 안 날까? 아니, 그걸 안 하면 안 나지. 한 줄 기록을 하고 되뇌이기를 1년을 하잖아. 무조건 기억에 나. 두 가지는 같은 거야. 그런데 두 가지를 같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앞으로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다고? 10쪽을 읽었어. 그러면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것만 쓰는 거예요. 베끼면 안 돼. 여기 보고 이렇게 하면 그건 기록의 원리에 어긋납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자기 내재화된 거, 임플리케이션 한 것이라고 해요. 임플리케이션 한 것을, 자기 것을 익스플리케이션, 명시화한 것을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것만 메모야. 오케이? 베끼는 건 무조건 안 돼. 책을 10쪽 읽고 나에게 기억난 거를 메모를 하고 걔를 반복하면 한 30번 하면 책 한 권 읽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메모한 것만 보는 거지. 이 책에 이런 내용 저런 내용 저런 내용 잊어버렸네. 살짝 봐. 그리고 제가 아이캔 대학에서 다른 건 다 봐주는데 안 봐주는 게 있어. 강의 하나 들은 거를 다 독서카드 한 장에 쓰게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거기다가 막 20줄을 써. 엄청 뭐라 그러지. 내가 보면 7줄, 8줄 조금만 써. 그리고 걔를 보고 이 강의에서 이래. 김익환의 이 책에서 이 얘기를 했네. 얘를 10권 해보시면 10번 반복한 거잖아. 그죠? 한 줄 기록으로 생각되는 얘기. 얘는 씬 기록이라 그래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장면으로 기억하는 방법이에요. 책을 읽은 것은 일종의 논리체잖아. 그래서 얘는 서사 기억이라 그래서 서사, 이야기의 흐름을 기억하는 방식이야. 이 두 가지를 했는데 내가 지금도 공부를 못한다. 지금도 독서모임에 가가지고서는 그 책을 읽자 그래가지고 그 책을 사가지고 가가지고 독서모임에서 열심히 하고 토론을 열심히 하고 집에 와가지고선 딱 봤는데 옆방의 서가에 재작년에 샀던 그 책이 꼽혀있네. 이 일은 안 생긴다는 거지. 한 가지 책 얘기니까 한 가지 더 팁 드릴게요. 연말이라서 드리는 거야. 연말에 꼭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엑셀을 여세요. 엑셀을 쓸 줄 몰라요. 아래 한글을 여세요. 상관없어. 그 다음에 내가 대충 읽은 책을 이렇게 분류를, 내가 습관에 대해서 읽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유전학에 관심이 있어서 유전자 읽었고, 그 다음에 김익환이 요새 엄청 중시하니까 기록에 대한 책을 읽었고, 이렇게 자기가 읽은 책에 큰 분류를 해봐. 그리고 1년 동안 읽은 책을 분류 안에 집어넣습니다. 놀라워요. 얘를 다 하고 보잖아요. 내가 습관에 대해서 읽은 책 4권의 제목과 심지어는 저자까지 기억나는 독특한 경험을 하실 거예요. 이거는 길게 말씀드릴 수 없어서 용어만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분류의 마법이라. 기록하기 ABC. 분류를 하면 우리 뇌가 체계화되기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선명하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꼭 정리하실 것 중에 하나가 1년 동안 내가 읽은 책. 교수님, 저는 1년 동안 요번에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괜찮아. 내년부터 읽으면 되지. 읽은 분들은 그냥 서명을 두시지 말고 엑셀이나 아래 한글에다가 분류해서 3가지, 4가지 책을 1년에 놀라지 마세요. 100권 이상 읽는 사람이 요새 한국사에 수두룩해. 엄청 많아졌어. 일주일에 책 2권 이상씩 읽는 분이에요. 이분들 이거 전체를 기억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것도 연말 정리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읽은 책의 제목도 기억을 하지 못한다. 연말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책 읽는 걸 뭐라고 볼 수 있을까? 쓸데없는 짓을 한 거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오타로 읽어. 그렇진 않아. 그러니까 선명하게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거 만데어 코크라는 학자가
우리는 피부로 기억한다 이런 용어를 쓴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각은 못해도 그게 이제 자기의 잠재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록하고 되뇌이기 작업. 이해를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는 욕구해서 행위한 것, 그것이 지적인 행위건 그것이 뭐 먹는 행위건 사람과의 관계 행위건 무엇이든 다 기억납니다. 자, 그러면 하루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기록을 무지하게 하면 된다. 아우, 교수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아니에요. 기록은 뭐다? 내 이 속에 있는 거를 끄집어내 쓰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시간이 얼마 안 걸려요. 자, 20초 한 줄 기록 쓰는데 하나 쓰는데 20초 걸렸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러면 30줄 쓰면 몇 초? 말 좀 해. 600초. 몇 분? 10분. 됐어요? 기록하는데 시간 많이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그런데 걔를 가지고 천천히 되뇌어보고 그걸 계기로 해서 자기 내부를 들여다보고 생각하는 시간은 많이 가질수록 좋습니다. 성급하게 생각해서 기록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얘하고 교수님 자유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자, 몇 가지 국면만 내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엄마가 내가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부터요. 제가 원래 이 스피드 스케이트 선수를 초등학교 때부터 중2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선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늦게 공부를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공부로 얘기를 하자면. 근데 뭐가 좀 될 것 같으니까 중3 때부터 우리 엄마가 교수. 고등학교 때 교수. 대학 다닐 때 제가 79년에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우리 그 뭐죠? 서울의 봄 영화. 그때가 제가 대학 2학년 때거든. 그러니까 공부를 했겠어 안 했겠어? 강의실보다 거리에 많이 있었겠지. 그런 세대예요. 뭐 제가 뭔가 생각 방식이나 그런 것이 엄청 진보적이고 엄청 좌파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시대 자체가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엄마가 또 심지어는 군대까지 와서 교수.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유학을 가게 되더라고요. 유학할 때도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될 때 최적의 길은 뭐 그 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거 그대로 했어요.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 되고 여기까지 온 거지. 감사한 일이지. 복 받은 놈이 이제 투정하는 것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저는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1999년 2월에 이제 임명을 받아서 이제 그래도 수업을 시작해봐야 진짜야. 그 전에 취소될 수도 있어. 이 대학 교수 임명이라는 게 정말 경쟁자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별의별 일이 다 생기거든. 그래서 3월 2일 날 내가 연구실을 이제 배정받았으니까 처음 연구실에 가서 나 교수 됐다 이제. 그날 수업하고 첫 수업이지. 이제 난 못 자를 거야. 확실히 됐을 때 우리 엄마 아버지를 집에 초대를 했어. 명목은 축하식인데 이런 게 이제 자유선언이야.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 나한테 앞으로 세계적인 학자가 되라든지 이게 욕심이 계속 욕심을 부른다니까. 길이 남을 저서를 쓰라든지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엄마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미 내가 교수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래 좋다.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제가 25년간 명지대학교에 제가 1호 기록학자래잖아. 더 웃긴 표현도 있어요. 기록학하는 많은 젊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면 기록학의 아버지. 너무 자랑한다. 놀라지 마세요. 저서가 한 권도 없어요. 제가 25년 재직 중에. 아니 이건 정말 솔직히 얘기하는 건데 그 보이지 않는 저항. 저는 그 약속을 지켰고 그리고 사실 쓸래니까 너무 귀찮더라고. 그래서 그걸 뭘 써. 그냥 있는 대로 살지. 그래서 제가
우리 가족들 포함해서 내가 퇴임을 하면 1년에 2권씩 해서 일단 10권까지는 책을 쓸 거야. 해서 23년에 퇴임을 했잖아요. 2023년에 퇴임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낸 책이 거의 내 노트야. 얘가 10만 부 이상 나간 첫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김영사도 저를 높이 평가해주고 이제 이런 관계가 그 책으로 비롯된 거예요. 그 뒤에 파서블, 마인드박스, 또 하루 한 장 작지만 큰 변화의 힘, 그리고 요번에 철학 자유에 이르는 길. 23년부터 현재까지 1년에 2권씩 책 내겠다는 약속을 지킨 거예요. 나 자신에게.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요. 10권까지 계속할 거야. 요번 해는 조금 반칙이라 가지고 그 개정판이 하나 나와서 요번에 내년 1월까지 1년에 책을 3권 냅니다. 박수 안 쳐 이럴 때? 아, 훌륭하잖여. 왜 박수 쳤을까? 나쁜 놈. 박수 칠해놓고선 그걸 또 묻는다. 내 자유의지잖아. 그래서 앞에 설명을 한 거예요. 엄마의 교수. 훌륭하고 나에게 감사한 경험이지만 나의 인생이 아니거든. 자유의 출발은 자주적 결정권이에요. 자주적 결정권이 없으면 그건 자유롭지 않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자유적 결정을 한 것을 달성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그 자유감, 그것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결정만 하면 나는 자유로운 거야? 답 돼, 안 돼? 안 되죠. 할 수 없이 또 제 인생 책이 이기적 유전자, 소유냐 존재냐, 그다음에 놀랍게도 안젤라 더코스의 그릿이에요. 앞에 두 책은 심오하잖여. 그릿은 그냥 심플한 자기개발서잖아. 근데 얘가 심오한 책이야. 그리고 이 책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이라는 그 명저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리학적인 실험 등을 합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제발 그냥 그렇게 열심히 좀 하지 마. 이게 그릿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가 농구를 워낙 좋아해서, 여기 혹시 용산고등학교 출신 있어요? 없으시나? 제가 용산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저는 뺑뺑입니다. 시험 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시대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는 뺑뺑이를 보고 제가 갔는데, 용산고등학교는 허재의 학교 아니야. 그러니까 전교생이 농구를 해요. 정말이에요, 이거. 저도 농구를 지금도 농구를 엄청 좋아해요. 우리 여주집에 가서 집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바닥에 콘크리트 깔고 우레탄 깐 다음에 거기 방골대 농구대를 해서 우리 아이들은 집에서 계속 농구를 하면서 컸어요. 그 정도로 농구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농구공을 백날 쳐보세요. 드리블을 할 수 있나? 아니에요. 공을 쳤더니 손바닥에 붙어서 공이 딸려오면 얘를 끌어 잡아당기고 어느 포인트에 오면 얘를 밀고 끌고 밀고가 드리블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 이 포인트를 알고 그 다음에 하루에 10분씩 한 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돼. 뭔지 알겠죠? 그때의 기쁨은 미쳐버리지. 그러면 새벽 1시까지 후레쉬를 골대 위에다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가지고 골대 옆에 판에다가 후레쉬를 붙여놓고 농구를 한다니까. 열정적인 끈기, 그게 그릿이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를 보셨어요? 하나는 공이랑은 이렇게 땡기고 밀구구나. 슛을 때는 마지막에 스냅을 써서 저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하는데 마지막에 공을 한번 이렇게 훑쳐두는 거구나. 그걸 모르면 슛 확률이 안 나와요. 얘를 알면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미친 듯이 끈기 있게 그걸 해내겠지. 그걸 그릿이라고 한다. 전자를 deliberate practice라고 해요. 의식적 훈련.
핵심 성공 요인을 정확하게 찝어내고 찝어낸 성공 요인에 포인트를 둔 상태에서 계속 될 때까지 연습을 하는 거야. 그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자연은 오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온 그게 기술이야. 그래서 재능이 없어도 돼. 있으면 더 좋아. 안젤 더커스가 재능 있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있으면 훨씬 빨리 잘할 수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열심히 해. 기술 단계에 도달했어. 또 열심히 해. 그릇이야. 이해됐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두 번째 요소는 뭐라고? 델리버레이트 프랙티스를 통해서 나의 역량을 키우는 거야. 마사 누스바움이 10대 역량을 우리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여성학자이기도 하지만 아주 훌륭한 정치학자이기도 하고 삶의 철학을 하신 분이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 얘기도 붙여야 돼. 누스바움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어.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거 이제 다 알지? 이런 건 누스바움 꽝이라는 거야. 삶을 나답게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는 진짜 역량이 무엇인지를 10가지로 나눈 거야. 얘가 유엔에서 채택이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안 알려져 있지만 이런 거를 유럽 국가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센이라는 경제학 센은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았죠. 어쨌든 그래서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그놈의 역량을 몸에 붙이면 그 다음에 자유에 가까워져. 자유의 두 번째 요건. 얘를 게을리하고 나는 실제로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데 나는 왜 자유롭지 않을까? 질문이 잘못된 거지. 박사를 받았다? 얼마 갔는 줄 알아요? 딱 한 달. 한 달 후에는 박사 된 나나 박사 안 된 나나 그놈이요. 기쁨이 크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승진. 내가 원하는 승진을 내가 했어. 돈만 들려? 술 사야 되니까. 옛날 문화라고 치면. 사실 그거 한두 달밖에 안 가요. 저도 조교수로 들어가서 부교수, 정교수 다 거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부교수, 정교수 하는 거 저한테는 2, 3일밖에 안 가더라고. 그놈이야. 우리 자기개발계의 일반 논리로는 그런 성취를 하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온다 그러죠.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어요? 아니 큰 성취잖아. 내가 승진을 했으니까 며칠 가든 일주일이에요. 많이 가면 한 달이라니까. 제가 대학 교수가 됐을 때만 예외였어. 이유가 뭐지? 그랬더니 엄마도 있지만 연구실이었어. 연구실이 내 방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거의 1년 갔어요. 얘는 예외야. 자, 주식 하셔야 됩니다. 엉뚱한 얘기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된단 말이지. 뭘 가지고? 역량을 가지고. 월가의 영웅을 보지 않고 주식 투자하면 안 돼요. 얘기하면 엄청 길어지니까. 왜냐하면 뭐 좀 설득력이 적은 얘기부터 하는 거예요. 월가의 영웅에서 주식을 산다는 게 기업을 사는 거구나. 그러면은 이 기업이 확실히 성장할 기업이네 라는 걸 내가 분석을 통해서 그래 성장할 기업이니까 내가 얘를 더 밀어줘야지. 그래서 내 돈을 받고 얘가 기업이 계속 성장을 해. 자식 기특하네. 역시 내 자식. 배당도 나와. 주가가 한 10년 갖고 있었더니 뭐 1.8배가 됐어. 그리고 돈을 버는 거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 책이 6개 종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꼭 보세요. 오늘 하여튼 남의 책 엄청 홍보했네. 그런데 승진을 해도 그렇고 주식을 해도 그렇고 그걸 하고 났더니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무려 10억을 벌었다? 그 다음에 또 10억을 벌고 싶겠지. 이제 단위가 100억으로 가지. 그래서 우리 장기하가 노래에서 엄청 정확하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조건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는 의미인데 아까
제가 한나 아렌트 얘기 잠깐 했었죠. 내가 하는 주식 투자가, 내가 하는 회사에서의 일이 이제 이런 거예요. 벽돌 쌓는 세 사람에게 질문을 하는 게, 이게 한나 아렌트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안젤라 더크워스가 그리스에서 한 얘기야. 뭐하니? 그랬더니 벽돌 써요. 뭐하니? 그랬더니 교회를 짓고 있어요. 뭐하니? 그랬더니 하느님의 성전을 짓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앞에를 레이버라고 하고 두 번째를 워커, 그러니까 자기 전문 영역에서 그냥 일을 하는 거지. 마지막을 저는 practice라고 번역하는데 원래는 act로 돼 있는데 의미가 practice예요. 그러니까 가치를 추구하고 가는 거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것은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면 너를 위해서 사는겨. 내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뭐 부동판에 있으니까 내가 뭔 일을 하는지 모르지. 그냥 지긋지긋해.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는 정신없이 회사 가가지고서는 내가 할 때까지. 분업화된 구조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는 되게 구체적인 조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역할을 하고 다른 역할들이 합쳐져서 저런 좋은 냉장고가 만들어져. 저 좋은 냉장고를 값을 조금 더 싸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냉장고를 가지고 목사는 걸 저렇게 재밌게 하네 하는, 자기가 하는 노동행위의 프랙티스로서의 의미를 찾고 그 노동을 하지 않으면 승진을 하건 주식을 해서 대박이 터지건 기쁨이 오래 오지 않아요. 대부분의 자유인들은 그 원리를 알아요. 그래서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거, 저 식충이는 집에 와가지고 정말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는 걸 제외하고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네. 남편 얘기야. 그놈한테 뭘 해주고 싶겠어.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요리가, 이건 남편 얘기예요. 여기 남성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 자랑하라면 저는 취미가 요리예요. 정말 한 35년 된 취미예요. 그런데 내가 요리를 하면서 저 친구에게 이 요리를 맛있게 먹이고 싶은 그 욕동이 강하잖아요. 요리가 너무 재밌어. 청소도 재밌고 회사 일이 계속 의미가 있어져. 여러분들이 자유를 추구하려면 마지막에 꼭 취하셔야 될 것이 자신의 삶의 의미입니다. 자신의 삶의 의미는 추상적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행위의 의미들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들의 거의 대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거. 아까 키시미치로의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이 왜 위대한 책이냐면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그거예요. 타자 공헌 내 삶, 자기 수용, 타인 신뢰, 타자 공헌 내 삶. 요거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요 정도 하고 치우는데, 우리가 자유에 이르는 길은 중간에 뭐가 있다? 길어. 오늘 제가 세 가지 결론 내린 것을 몸에 착 붙여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계속 메모하고 지금 얘기한 것을 자기 서사로 만들어 나가고 하는 기록을 계속 하셔야 돼요. 걔를 해서 지금 얘기한 세 가지 결론에 도달하고 그 결론을 몸으로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을 때 빠르면 2년 걸려. 지금 당장 안 돼. 김익환 강의를 듣고 나는 자유인이 됐어. 됐거든. 그런 게 어딨어. 실행하지 않는. 1년 연습하고 2년째 자유를 실제로 행위하는 나를 확인하면, 그러면 평생 여러분들은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 배경의 도구로 기록이 있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 교수의 세 가지 유튜브 보시면 많은 답이 있으니까 자주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